안녕하세요, 유리스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수능 100일을 맞이해서 제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수 있는 10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상위권 친구들의 경험들을 모아서 이건 꼭 알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원하는 성적도 받을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었죠. 아주 뻔한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들으면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푹 쉬어라. 여러분들, 이게 수능이 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입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쉴 때는 정말 제대로 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되게 그냥 무작정 공부만 했다고 생각한 친구들 있는데 저는 사실 제대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반수할 때 7월에 일본 여행도 다녀왔어요. 여행 다녀오고 대신에 이제 일본 여행 다녀와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쭉 달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한 템포 쉬어줬던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 인터뷰해보면 항상 자기한테 쉬는 시간을 줬어요. 영화를 본다든지 뭐 덕질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중독적인 것들만 아니면 혹은 불건전한 것들만 아니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신을 옥죄지 말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라. 대신 할 때는 겁나 빡세게 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패턴인데요. 충분히 자라. 우리 친구들 자꾸 잠을 막 줄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거 체력도 그렇고 집중력도 그렇고 컨디션 관리에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학생들도 5시 반에 일어나라고 하거나 혹은 6시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일찍 자서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시에는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막 새벽에 자고 근데 6시엔 일어나야 돼.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당연히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 보고 인스타 보고 쇼츠 보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잠을 좀 더 자고 내가 깨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공부해야 똑똑한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세 번째, 몰입과 집중의 시간을 늘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잡생각 없이 진짜 그냥 이거 보는 거 하나에만 몰두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잡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풀로 집중하는 시간은 처음 하는 친구들은 10분도 어려울걸요? 여러분들이 타이머로 한번 재보세요. 타이머 있다는 거 의식하지 말고 일단 잡생각 들 때까지 한번 쭉 재보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보다 계속 풀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집중 시간을 1분씩 늘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온전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문제, 지문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1분씩 늘려가다 보면 점점 올라갈 겁니다. 40분, 50분, 60분.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이라는 게 하루 종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체력도 체력이지만 내가 계속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멘탈이 나가지 않으려면 이 지문에 내가 지금 깊이 있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지문이 자꾸 튕기고 글이 안 읽히잖아? 그러면 멘탈도 같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그냥 온전히 몰두한 연습을 지금부터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막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멘탈에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부터는 또 멘탈과 마인드의 싸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대신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괜히 안 되는 거 막 붙잡느라고 막 억지로 막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계속 극복하려는 시도를 해봐라. 정 안 될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두세요. 너무 막 압박감 가지고 막 강박에 시달리고 그게 지금부터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 적당히 컨트롤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자신한테 잡아먹힐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되는 것부터 하자 이거야. 되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는요, 될 만한 거에 투자하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도 좀 결부시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제가 수학 모의고사 48점에서 시작했어요. 고3 때 3월 모의고사 48점 받았는데 그해 수능에서 수능 수학 100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 때문에 유튜브가 좀 유명해졌었죠, 처음에.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딱 이거였어요. 저는 수학 기초 너무 없었고 수학 베이스 너무 약해서 처음부터 정통으로 수학을 제대로 할 자신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가
시험만 판다, 기출 유형만 그냥 판다, 그냥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평가원 수학 그냥 나는 뭐 어려운 사전도 풀 생각 없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좀 풀겠다 해서 저는 거기에만 진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교육청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잘 받진 못했는데 기가 막히게 6월, 9월 수능 이건 계속 점수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80점대까지 올리고 수능 때는 100점을 올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 곡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7월 모의고사 봤을 땐 막 69점 이렇게 떨어져서 막 울고 오열하고 좌절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수학 밀어붙이고 실력으로 밀어붙여라 하면은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냥 그때 시험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정말 그 수능 시험을 잘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전과목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공략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기출을 먼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거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예를 들어 그리고 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아싸리 그냥 내가 이거는 차마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 그럼 그냥 그거 패스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실전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6번째, 시간을 재고 연습해라. 여러분들 시간을 이제 재셔야 됩니다. 물론 시간을 안 재고 연습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좀 상반기 때 그러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문을 깊이 있게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간 감각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정도 풀었을 때 몇 분이 나오냐에 대한 느낌은 있어야 돼요. 그건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 완전히 말리거든요. 내 생각이랑 실제 흐르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계랑 친해지고 이 정도 생각하면 이 정도 시간, 이 정도로 문제 풀면 이 정도 시간 나오는구나에 대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7번째, 이제 시즌이죠. 여러분들 자꾸 속어법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속어법 자체가 실전에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연습할 때는 정답 선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도 있다.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정답인 선지가 왜 정답인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까지 당연히 같이 체크를 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할 만한 무언가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8번째, 제가 이거는 특히나 문학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얘기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생각이 길어지는 선지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어에서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국어에서 하는 얘기인데 특히 그 중에서 문학 있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관 개입하는 게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패턴 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내가 깊이 있게 해석할 건 솔직히 없어. 보통은 내용일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대립구도, 대비구도 이런 것들 나오거나 주제의식과 어긋나거나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지문이나 복이나 선지에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꾸 계속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그건 정답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오늘 셔츠를 입고 있죠?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했을 때 이건 참이야,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선지 딱 떨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지. 내가 지금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게 괜찮아 안 괜찮아 했을 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선지는 웬만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세모 쳐놓고 넘겨서 다른 선지를 그땐 좀 볼 필요가 있죠.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시간이 무한정 길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9번째는 공부한 걸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여러분들은 계속 문제를 풀고 자료 넘쳐나고 막 컨텐츠가 넘쳐나고 영상 막 찾아보고 하니까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전에 공부한 것들 있잖아. 그거 다 기억나요?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 내가 그때 어떤 걸 잘 몰랐었는지 지금은 더 발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시각에서 다시 봤을 땐 또 더 보이는 게 있을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걸 몰랐는데 이제 이걸 알았어. 이런 식으로 좀 깨달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냥 앞만 보고 달려나가지 말고 뒤를 좀 돌아볼 때도 됐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노트, 꼭 정리 노트를 좀 만들라고 추천을 하는데 이게 뭐 스크랩북 꼭 오려가지고 문제 오려 붙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험 전날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뭘 해? 그동안 풀었던 책들을 다 꺼내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애초에 한 번 풀었던 책을 여러분들이 다시 다 보냐고요. 거의 대부분 안 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내가 뭘 공부해도 그게 남는 게 없어. 뭐 정리를 해놔야 뭐가 남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저는 항상 뭐를 했냐면 제가 어떤 시험지를 풀든 어떤 문제를 풀든 오답이 나오잖아요. 혹은 애매했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한 줄이나 두 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때 내가 그냥 그 한두 줄만 보고도 바로 내가 이게 문제였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뭘 잘못 생각했고 제대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를 정말 딱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인식을 해요. 맞아, 난 이런 식이야. 맞아, 그걸 고쳐야 된다. 이것도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지. 다음 시험에 또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주의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으면 시험 전날 한 번만 쭉 정리해놓고 가도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뭐 내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럼 개념 같은 것도 알짜배기로 정리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사실 되게 마음이 알차지고 시험장 당일에도 그걸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남겨놔야 된다. 내가 그동안 뭘 공부했었는지는 알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목표가 없이 그냥 어쨌든 간 성적 잘 받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한 친구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수시든 정시든 지원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를 지원할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하세요. 그들을 상상해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이 전체 수험생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랑 학과에 지원할 친구들이죠. 저는 항상 그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누가 지원할까? 누가 서울대 서울대 지원할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실제 경쟁률은 한 3대1에서 4대1일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뭐 경쟁률이 10대1, 50대1, 100대1이라고 해도 허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 경쟁자들을 따졌을 때 맥스가 한 5명, 정말 많이 쳐주면 10명일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다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해보자. 항상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경쟁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지 말고 내가 너무 그 전체 수능 이런 거에 너무 그냥 빠져있지 말고 조금 더 목표를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걔네 중에서, 진짜 10명 중에서 5명 중에서만 잘 해보자,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좀 더 해볼만해지고 의지도 잘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좀 약해서 자신감이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나보다 뭐 국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 뭐 그런 친구들이랑도 같이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입시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 지원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강점을 하나 가져간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도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옛날 영상들 보고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했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푹 쉬라고 했었는데 제 이전 영상 보면은 공부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기간에 그 책을 다 푼 게 맞아요. 뭐냐면 쉴 때 제대로 쉬어. 그냥 여행 갔어요. 대신에 돌아와서 미친놈처럼 해. 그냥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쉴 때는 엄청 푹 쉬어요. 하지만 일할 땐 그냥 제대로 집중해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습관이 든 것 같은데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해봄으로써 또 달라지고 변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국어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올 테니까 남은 하반기 지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